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나오면 뭐가 나와요? 밀가루 무게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밀가루 무게가 나와요. 물론 문제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게 뭐 요걸 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거꾸로 해가지고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은 완제품 무게를 주든지 아니면 처음에 이 밀가루 무게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문제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이해를 해야 여기 이해가 쉬운 거지.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이제 알아놓으셔야 뒤에 문제가 편할 겁니다. 뒤에 나중에 문제 나가면은 문제 좀 같이 풀어보고 같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생각해보고 하면은 이제 이해하기는 쉬울 거예요. 그 밑에 적힌 게 보면 배합률 구하기 보면 그렇게 나와져 있는 게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재료 계량 및 저철인데 요거는 이제 기능사 순서에 의해서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그냥 넘어갈게요. 뭐 전철이라는 거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섞을 때 있잖아요. 제대로 섞기 위해서 앞전에 그러니까 뭘 이제 반죽을 하기 전에 앞전에 하는 행위 자체를 전철이라 그럽니다. 밀가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철을 어떻게 체질하는 게 밀가루가 전철입니다. 전철이 전철이 왜 하느냐 이건 너무 좀 낮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혹시 전철이라는 밀가루 전철을 하는 목적을 뭐 세 가지 적으세요 하면 여러분들 적으셔야 됩니다. 그게 2차 기능장 필기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자 가루 속에 있는 불순물 제거되나요? 그죠? 제거하려고 전치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채치는 사이에 안에 뭐가 들어요? 공기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흡수율이 좋아져 가지고 부피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보통 밀가루의 15% 정도까지 부피 증감이 일어납니다. 15% 정도. 그 다음에 혼입된 공기로 반죽의 산화를 촉진시킵니다. 이따가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건데 반죽의 산화 환원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생이스트입니다. 생이스트는 보통 이제 2배 정도의 물로 약 30도씨 정도에 녹이고 설탕을 조금 넣어요. 예비 발효를 시켜가지고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건조 효모는 40 내지 50도 물에 녹여 사용을 합니다. 왜 하냐? 코팅물을 벗겨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아까 이제 드라이스트 제가 설명해 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고요. 소금 설탕은 물에 녹여서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기는 좋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우유는 자 가열 살균한 뒤에 차게해서 사용을 하는 게 원유입니다. 원유. 소에서 바로 짠 우유, 원유 보고 얘기하는 거. CU는 보통 우리 이제 슈퍼나 이런 데 파는 게 다 CU입니다. 얘는 그냥 우리가 보면은 그냥 써도 되고 데워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지는 이제 반죽 속에 이제 넣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 반죽 속에 넣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풀어서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행위가 전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돼요? 물 온도 조절하는 거죠. 그죠? 자, 밀가루 단백질의 양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흡수율과 반죽 온도층을 고려해서 양을 정한 뒤 물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물의 온도 조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다르고 겨울철 또 다르죠. 그죠? 겨울철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해야 반죽을 해야만이 반죽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반죽의 의미. 좀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문제에 낼 수 있겠죠. 밀가루, 이스트, 소금 그 밖의 재료와 물을 섞어 치대어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함으로써 뭘 형성을 시킨다? 글루텐을 형성 발전시키는 게 이 반죽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여기 물의 온도 보면 네. 54 빼기 실내 온도, 밀가루 온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 54가 뭐예요? 일반 고정상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상수라고 하던데. 네, 고정상수. 이것도 이제 여름철, 겨울철 또 달라요. 아, 이 숫자. 예, 숫자가 여름철에는 겨울철에는 여름철에는 74인가 그래 되고 이제 프랑스에 이제 빵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서 보통 계산을 많이 한다. 그래야 내가 일부러 넣어봤지. 그 다음에 요거 반죽의 의 요거는
하셔야 됩니다. 쉽지만은 그래도 글자로 적을 줄 알아야 문제를 풀겠죠, 그죠? 자, 일단 재료를 균일하게 분산하여 혼합 글루텐을 형성을 시키는 게 반죽입니다. 반죽이니까 밀가루 속에 뭐 집어넣어요?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기계로 치대든지 손으로 치대면 그게 반죽이죠, 그죠? 이때 이렇게 하면 밀가루에 물이 흡수되죠. 그 다음에 글루텐을 숙성 발전시켜 반죽의 탄력성, 그 다음에 뭐 신장성, 가소성, 흐름성을 가지는 체질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반죽입니다. 그 다음에 반죽에 공기를 혼입하여 이스트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글루텐의 결합 형태는 SS 결합, 이온 결합, 수소 결합, 물 분자 사이 수소 결합이 있습니다. 요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 외워야 될 거는 SS 결합은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 뒤에 산화와 한원의 문제 가면은 나옵니다. 그 SS 결합은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SH 결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산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O2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러면 얘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좁아지는 거죠. 나중에 뒤에 이해할 때 SH 결합하고 SS 결합을 이해를 할 때는 산소가 들어올 때 물이 빠져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산화 환원은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나도 이거 공부할 때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그냥 헤맸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알기는 편해지더라고요. 그 글루텐의 결합 형태는 SS 결합입니다. SS 결합은 황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스는 이때 황이라는 겁니다. 반죽의 단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픽업 단계, 클린업 단계, 발전 단계, 최종 단계, 렛다운 단계, 파괴되는 게가 있는데 혹시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또 쉽게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그건 나도 모를 거예요. 진짜. 왜냐면 문제가 10문제가 나오는데 10문제를 다 어려운 문제는 못 내. 분포별로 내는 거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한 문제 정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1점 맞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라도 못 맞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죽이 갖는 물리적인 성질입니다. 자, 탄력성은 어떤 건지 알죠? 용수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어떤 힘이나 압력을 가했을 때, 그죠? 나한테 오지 않고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의 상태대로 되돌아가는 성질이 탄력성입니다. 그럼 신장성은 뭔가 하면 고무줄 같이 쭉쭉 늘어나는 걸 신장성이라 그럽니다. 점탄성은 뭔가 하면은 점성과 탄성. 그죠? 그 다음에 흐름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까 유동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떤, 틀 안에 채워지는 성질을 흐름성이라 합니다. 가소성은 어떤가 하면 어떤 압력이나, 그죠? 힘을 받았을 때, 받은 만큼 그대로 있는 상태, 유지시키려고 하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한 대 맞았을 때 뒤로 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밀려나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그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소성에 제일 적당한 우리 유지는 어떤 거 하면은 타입버터가 거의 왜? 밀었는데 어떻게 돼? 밀린 대로 그대로 있어야지 다시 당겨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버터는 가소성이 풍부한 유지를 써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고속 믹싱하고 그 다음에 중속 믹싱의 차이인데, 중속하고 고속은 반죽 치면 틀리죠. 고속은, 그죠? 반죽은 빨리 치지죠. 또 단단해지죠. 그죠? 대신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되게 질겨집니다. 그 다음에 중속은 그거보다는 덜하죠. 그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질겨지는 거는 매 한 가지예요. 그죠? 그래, 요즘 영상들 보면은 글루텐 되게 많이 잡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런 빵들 하루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장난 아니게 못 먹죠. 그죠? 물론 처음에 반죽 치고 막 이렇게 만들 때는 좋은데, 근데 그런 이제 반죽의 상태를 유지로 만드냐, 아니면 반죽 속에 있는 단백질로 그걸 만드느냐에 따라 이 결과물에 대한 우리가 느끼는 뭐 질감이나 이런 게 많이, 촉감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반죽 온도의 의미입니다.
자, 지금 반죽 온도의 의미는 뭐 제과도 될 수도 있고 제빵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반죽이 완성된 직후에 나타나는 온도를 보통 반죽 온도라 그럽니다. 반죽 온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반죽의 상태나 발효 속도는 당연히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온도 조절이 가장 조절하기 쉬운 물을 사용해가지고 반죽 온도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제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되게 많겠죠. 계란도 될 수도 있고 유지도 될 수 있고, 그죠? 자, 지금 여기 나오는 건 빵입니다. 반죽 온도가 저온일 때는 발효 시간 길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풍미 생성이 충분하지 않고 제품의 겉면이 거칠어집니다. 자, 이거 지금 왜 하는가 하면요, 기능장 문제 중에 그 반죽 온도가 저온일 때 나타나는 현상을 뭐 몇 가지 적으세요 하면 여러분들 적으셔야 됩니다. 2차 필기는 그런 문제들 나오기 때문에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그 다음 반죽 온도가 고온일 때는 속과 속껍질이 분리되고 반죽이 산성이 되어 세균 번식이 어려워진다. 이 얘기 뭔가 하면요, 반죽 온도가 고온이면 빨리 발효하겠죠. 빨리 발효하는 만큼 뭐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이산, 유기산이 많이 나오죠, 그죠? 유기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얘들도 많이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 뭐도 많이 나와요? 네, 알코올도 많이 나올 거고, 그죠? 이 모든 게 전부 다 뭐하고 인간데요? 산, pH죠. pH를 어떻게 돼요? 내려가게 하잖아요, 그죠? 그 pH가 4 이하로 내려가면은 잡균이 번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4, 5종 빵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잡균 번식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에는 아주 좋은 거죠. 이제 4, 5종으로 빵을 만들면. 자, 반죽이 산성이 되어 세균 번식이 어려집니다. 그 다음에 반죽 막이 두껍고, 그 다음에 오븐 팽창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발효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 다음에 껍질이 질겨진다는 거,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빵법에 따른 이제 적합한 반죽 온도,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갈로치기 문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문제 내면은 기본적인 문제, 쉬운 문제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비상반죽법은 말 그대로 30도씨입니다. 반죽 온도가. 스트레이트법은 27도씨. 그 다음 페이스트리 같은 경우는 안에 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20도씨를 이렇게 맞춥니다. 그 다음에 스펀지 도어법은 24도씨입니다. 스펀지가 24도씨. 그 다음에 본반죽은 27도씨. 요거 아셔야 됩니다. 24도씨, 27도씨. 그 다음에 액체 발효법은 28도씨, 보통 통상 30도씨라 그러죠, 그죠? 액체 발효법은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이스트를 물에다 넣어가지고 한번 발효시켜가지고 그걸 밀가루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그게 액체 발효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 노타임 반죽법은 어떤 거예요? 어떤 약품을 집어넣는 거죠. 산화제, 한은제를 집어넣어가지고 1차 발효 없이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노타임. 말 그대로 시간 없는 반죽법. 얘는 27도 내지 29도씨 정도 됩니다. 자, 이제 반죽 온도 계산인데요. 이게 이제 스트레이트법하고 스펀지 도어법하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이제 외우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뭐 맛보기 문제 이래가지고 문제 하나 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마찰 계수하고, 그죠? 지금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스트레이트법,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스펀지법, 이렇게 두 가지, 그죠? 얘 할 때는 곱하기 3이고, 얘 할 때는 곱하기 4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마찰 개수, 그 다음에 사용수 온도, 그죠? 3개 나오잖아요. 그죠? 얼음 사용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얘는 결과온도 곱하기 3입니다. 3 빼기 뭐예요? 밀가루 온도, 실내 온도, 그 다음에 수돗물 온도, 요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사용사 온도는 희망 온도죠. 그죠? 맞나요? 희망 온도, 그 다음에 수돗물이 뭘로 변하는가 하면 이 마찰 계수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를 구해야 사용성 온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시험 문제 이거 나올 때 뭐 이거 묻지는 않겠지. 아무래도 여 밑에 걸 묻겠지. 아무래도 얼음 사용량은 자 80 더하기 수돗물 온도, 숫자는 수돗물 온도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뭔가 하면요 물 사용량입니다. 자, 이런 거 나올 때 시험장에 뭐 가져가야 돼요? 전자계산기 꼭 가져가야 돼요. 곱하기 수돗물 온도에다 요 사용수 온도를 빼줘야 됩니다. 요렇게. 요게 스트레이트법에 관한 거.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스펀지 온도죠. 그죠? 자, 스펀지 온도는 이제 또 다르죠. 그죠? 자, 마찰계수는 자, 똑같은데 이제 뭐가 다른 거야? 이제 인자가 이제 4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결과 온도 곱하기 4 빼기 그죠? 밀가루 실내 온도 수돗물 온도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스펀지 온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사용수 온도는 희망 온도 곱하기 4 빼기 얘도 마찬가지. 수돗물이 뭘로 변하는가? 마찰계수로 바뀌는 거예요. 스펀지는 그대로 가는 거고 실내 온도 그대로 가고 이 수돗물이 예, 마찰계수로 바뀌고 그 다음에 스펀지 이렇게 온도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요 밑에는 두 개는 똑같고 그죠? 얼음 사용량 그죠? 양은 그죠? 80 더하기 수돗물 온도 물 사용량 수돗물 온도 그 다음에 사용수 온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문제는 어떻게 묻느냐 그죠? 밑에서는 물의 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음 사용량을 구해야지. 그러면 전체 사용하는 물에 해서 얼음을 뺀 나머지가 물의 사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물어볼 수 있겠지 아무래도. 자,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요거 알고 이제 요거 나오는 김에 이제 제거할 때는 또 다릅니다. 제거할 때도 같이 알아놓으시면 기억 나오는 김에 이제 제거할 때 같이 하는 얘기죠. 마찰계수는 제거는 이제 뭐예요? 곱하기 6으로 들어갑니다. 결과온도 곱하기 요번에는 6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밀가루 온도 요번에는 되게 많이 들어가죠. 설탕 온도, 쇼트닝 온도, 계란 온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죠? 사용수 온도는 그죠? 희망 온도 곱하기 6 이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얘만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밀가루, 실내 온도, 수돗물 요게 이제 마찰계수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얼음 사용량은 아까 전하고 똑같이 80 더하기 수돗물, 그죠? 수돗물 온도, 그 다음에 물 사용량, 수돗물 온도에 사용수 온도 이렇게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외울 때 세 가지 다 같이 그냥 주르륵 다 같이 외우셔야 나중에 공부 2번 안 해요. 자, 요 80은 융해열입니다. 융해열. 융해열. 그 얼음에서 물로 바뀌든 물에서 얼음으로 바뀌든 그게 융해열이에요. 이 열이 있어야만 이 열이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 물이냐 얼음이냐 그렇게 이제 나누시는 거죠. 80원 인자는 얼음에 사용되는 융해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0도씨 물이 그죠? 0도씨 아니구나? 0도씨 얼음이 0도씨 물로 갈 때는 자 열이 얼마나 필요하나? 80kcal가 필요하고요. 그죠? 0도씨 요것도 같이 아셔야 됩니다. 100도씨 물로 갈 때는 몇 칼로리? 100kcal. 요것도 같이 여러분들 아셔놓아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증기로 갈 때가 가장 이제 열량이 많이 필요해요. 100도씨 수증기로 갈 때는 540kcal가 뭐가 됩니다. 얘는 뭐예요?
기화열, 반대로 가면은 액화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도 하나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식품을 전공하면은 이것도 하나 정도는 아시야 괜찮을 거예요. 요 정도 하면은 이제 얼추 이제 반죽 온도 계산법, 스트레이트법, 그 다음에 스펀지법, 그 다음 제과 일대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거 했다가 이거 안 나오면 그래도 이제 조금씩 공부해야죠. 자, 반죽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보면은 자, 밀가루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밀가루 흡수니까 물 숫자 흡수 그냥 빨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영향을 주는 거는 밀가루 단백질에 의해서 영향을 줍니다. 단백질이 당연히 1% 증가하면요. 수분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증가가 돼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서는 뭐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퍼센트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기능장에서는 기능사에서는 퍼센트가 나올 건데 기능장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면은 그것보다 다른 게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또 외우긴 외우셔야 돼요. 2% 증가됩니다. 자, 고급분일수록 흡수율은 증가됩니다. 자, 설탕 자, 그 밑에 보면은 설탕 수분이 1.7, 당류가 96.2%, 설탕 5% 증가하면은 얘는 1% 감소합니다. 예, 반대로 봐야 됩니다. 5%일 때 1% 감소. 그 다음에 손상정분이라는 게 있는데, 손상정분은 뭔가 하면요, 밀가루를 도정을 하다 보면은, 그죠? 이제 밀가루 입자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이제 손상이 되는 걸, 이렇게 파여지는 이런 걸 이제 손상정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반죽을 할 때 물이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많으면은 밀가루 성분이 별로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물을 더 많이 머금는 그런 밀가루가 되겠죠. 자, 얘가 1% 증가하면 수분 흡수율은 2% 증가합니다. 아무래도 속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1% 증가하면은 2% 증가한다. 지금 할 때 지금 외우시면은 나중에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탈지 분유가 1% 증가하면요, 탈지 분유도 저거랑 같이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탈지 분유도 저거잖아요. 다른 성분은 다 있는데 뭐만 없어진 거예요? 지방만 없어지는 거죠. 그죠? 지방만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소금은 픽업 단계에 소금을 첨가하면 수분 흡수율은 8% 감소합니다. 픽업 단계. 그래서 클린업 단계에 소금 첨가하면 수분 흡수율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바게트 칠 때 후연법을 많이 칠하는 이유가 저겁니다. 물을 많이 빨아먹기 때문에. 언제? 클린업 단계. 픽업 단계, 클린업 단계 아시잖아요. 그죠? 그 픽업 단계는 반죽이 완전히 이렇게 글루텐이 형성되지 않은 그 상태예요. 그 클린업 단계는 조금 뒤의 상태죠. 반죽에 글루텐이 어느 정도 느슨하게라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게 클린업 단계. 그때 이제 소금을 넣어주는 거랑 앞전에 넣어주는 거랑 이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의 종류입니다. 자, 영수는 수분 흡수율이 낮고 경수는 흡수율이 높아지고 악영수가 좋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경수일 때는 그죠? 물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왜?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반죽 온도가 높으면은 수분 흡수율은 감소하고요. 낮으면은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요것도 잘 아셔야 합니다. 반죽 온도가 낮으면은 수분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천년 발효빵들 반죽 온도 다 낮죠. 왜 낮은 줄 아시겠죠? 수분 흡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온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풍미도 어떻게 돼요? 좋아지죠. 오래도록 놔두면. 그죠? 그 온도가 5도씨 증가함에 따라 얘는 온도가 5도씨 증가함에 따라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했어야죠. 5도씨 증가함에 따라 수분 흡수율은 반대입니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다릅니다. 수분 흡수율은 3% 정도의, 그죠?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온도가 내려갈 때는 흡수율은 3% 증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4, 5종 빵들 반죽 치면 그죠 온도 다 낮추고 시험 치는 게 물 흡수율을 충분히 많이 먹으면 그런 빵을 만들기 위해서 온도를 낮춥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빵 같은 거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온도를 낮춰가지고 반죽을 쳐야지, 그죠? 대신 발효 시간이 길어집니다. 단점이 뭔가 하면 발효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일이 많아진다는 거. 그거 하나는 그래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화제는 유화제 사용량을 증가하면은 이제 물의 사용량도 증가합니다. 유화제 사용량. 그 이제 유화라는 의미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하는데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물과 기름이 어떻게 돼? 물과 기름이 잘 공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제일 중요하죠. 유화가 어떻게 두 개인데 어떻게 돼? 분리가 안 되게 공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지방 덩어리 속에 그죠? 이런 수분이 이렇게 있어야죠. 어떻게 지방하고 수분하고 어떻게 돼요? 공존해 있어야죠, 그죠? 그러잖아요. 어떻게 누가 유화제가 어떤 역할? 유화제가 요렇게 유화제가 두 개가 안 붙게끔 막아주는 역할 이렇게 유화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시트 칠 때 유화제 심으면 거품 잘 올라오는 게 절대 이게 서로 안 붙게요. 막 만들어주는 게 이것 때문에. 유화가 그런 역할입니다. 공존이에요. 대신 분리는 아니에요. 분리되면 안 되죠. 그죠? 유화는 이런 역할입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부피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 가끔 빵 배합이 있잖아요. 유화제 들어가는 배합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화제가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일단 식품 첨가물은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 기준치를 지킬 때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죽 속도가 미치는 요소가 있는데 이제 이때는 흡수율, 반죽 시간, 발효 시간, 부피, 기공과 속결, 속색, 껍질색, 과당, 고속, 저속 뭐 이런 거.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죽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요런 거는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산화제와 환원제 봅시다. 산화제는 반죽 시간을 늘리고 환원제는 반죽 시간을 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반죽 온도는 온도가 높으면 반죽 시간이 짧아지고 내성이 약해지고요. 설탕량이 많으면 반죽의 구조는 약해지는 듯이 반죽 시간이 길어지죠. 그죠? 네, 분유, 우유 많으면 단백질 구조가 강하여 반죽 시간이 길어집니다. 밀가루 단백질의 양이 많고 질이 좋고 숙성이 잘 되면 반죽 시간은 길어집니다. 자, 1차 발효입니다. 1차 발효는 딴 거는 필요 없고요. 1차 발효에서 여러분들 이제 보셔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발효의 의미. 자, 발효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뭐 부피 팽창하고 뭐 좋습니다. 이건 다 좋은데, 발효, 그죠? 부패. 일단 얘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고분자에서 어떻게 저분자로 분해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분해합니다. 발효도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가는 거고, 부패도 어떻게 돼요?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나눠지는 겁니다. 대신 뭐 어떤 균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거기에서 먹느냐 못 먹느냐 이 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하잖아요. 이 저분자로 나눠지니까 발효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뭐가 좋아요? 위에 그죠? 부담감을 안 느끼시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고깃덩이 이만한 거 소화시키는 것보다 되게 잘게 부서진 고깃덩이를 소화시키는 게 어떻게 해요? 소화가 훨씬 적하잖아요. 쉽잖아요, 그죠?
자, 효모, 박테리아, 곰팡이 같은 미생물이 당류를 분해하거나 산화나 환원시켜 알코올, 유기산, 케톤 등을 만드는 생화학적 변화를 말하며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유기화합물로 분해되어 소화 흡수율이 향상되고 부피 팽창을 하는 게 이게 발효입니다. 자, 시간보다는 상태라고 발효 완료점 우리 파악하죠, 그죠? 그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합니다. 자, 발효 보면요, 발효의 목적 세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자, 팽창, 그죠? 그 다음에 숙성작용 합니다. 발효하면은 나오는 발효 산물들이 있죠. 얘들이 숙성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빵의 향을 발달시켜 주나요? 예, 향도 훨씬 좋아지죠, 그죠? 자, 빵의 향을 발달시키는 것 중 한번 보세요. 알코올, 유기산, 예, 에스테르, 알데히드 등을 축적하여 독특한 향과 맛을 부여해 주는 게 예, 빵의 향의 발달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알코올, 유기산, 그 다음에 에스테르. 보통 이 OH로 연결되면 에스테르라 그러고요. 알데히드, 그죠? 알데히드는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알데히드라고 그러고요. 케톤이라는 거는 이렇게 연결되는 게 케톤입니다. 요거는 알데히드 케톤. 카르복실기 할 때 어떻게 돼요? COOH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아미노기 NH2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요 정도는 이제 나중에 책들을 보시려면은 식품책 그다음에 빵 이런 책을 보시려면은 이런 것도 이제 좀 알아놓으시면은 책을 볼 때 편해요. 보통 이제 요 케톤 같은 경우는 과일향이 납니다. 과일향. 그 다음에 CH3가 메틸기라고 하는 메틸기. 예, 금속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메틸기. 예, 요 정도는 그래도 아시면은 뒤에 나오면은 제가 얘기해 주는데. 자, 발효의 목적이 처음에 딱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요거 나오죠. C6H12 O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일만 하다 보니까 이게 분자량의 무게도 잘 몰라요. C는 보통 뭔가 하면요, 12g, 분자량이 12g 정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H는 1g 정도 돼요. O는 몇 g요? 16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총 몇 g인가 하면은, 자, 12 곱하기 6, 그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12, 16 곱하기 11, 얘는 72, 그죠? 12, 얘는 얼마 돼요? 16, 16, 171인가? 그죠? 맞나요? 네. 176 아니에요? 176이네, 그죠? 다 합치면 얼마예요? 다 합치면 얼마예요? 250. 260. 260, 아니, 16. 아니요, 곱하기 6이지. 미안. 96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어떻게? 180 되죠? 180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포도당, 여기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하나는 분자량이 얼마? 180g입니다. 포도당 하나는 180g. 그죠? 그 다음에 설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탕 여러분들 이당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당류. 그죠? 그죠? 이당류. 그죠? C12, H22. 요거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계산해봐요. 그럼 몇 개예요? 요거 몇 g이에요? 열두 개, 12 곱하기 12, 1 곱하기 22, 그 다음 16 곱하기 11. 아까 전에 또 이거잖아요.
요 좀 다른 게 있잖아요. 두 개씩 가는데 요 두 개 빠지고 얘 하나 이 10인데 원래 하나 또 빠져야 돼. 요게 설탕이에요, 설탕. 230 예? 맞아요? 얼마? 232? 232 아닌데요? 요거 144, 그죠? 얘 22. 얼마예요, 이거? 176. 176이잖아, 그죠? 176이면은 어떻게 돼요? 2? 300? 맞아요. 350? 어? 342죠? 선생님 5가 6g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거? 그게 6g이라고. 아니, 16g. 아 16g. 16g이에요, 16g. 네. 산소가 16g입니다. 그럼 342g 넣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342g 요것도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어디 가냐? 나중에 발효성 탄수화물 들어가면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 포도당 문제 나옵니다. 함수 포도당은 어떤 거냐? 포도당에 물이 붙으면 함수 포도당입니다. 그 다음에 CuH, C2, O6에 뭐가 붙는다? H2O가 붙으면은 함수 포도당. 얘가 얼마? 198g입니다. 이것도 같이 외우세요. 요거 나중에 한 번에 갑니다. 그 다음 무스 포도당이랑 포도당이랑 같나요? 얘랑 무스 포도당이랑 같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럼 요거 아셔야 됩니다. 포도당, 설탕, 함수 포도당, 무스 포도당. 요 용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발효성 탄수화물 그 설명할 때 따로 설명 안 하고 줄줄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 설탕 100g을 집어넣는데 발효성 탄수화물이 몇 g 나오느냐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제 그람수 이제 분자량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니까 자, 발효의 목적 세 가지. 팽창작용, 숙성. 그죠? 팽창하고 숙성하고 향의 발달. 요거까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발효와 가스 발생력과 보유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효모의 양과 질. 자, 효모의 양과 질에 가면 이스트 양 요거 문제 저번에 나왔죠? 네. 이스트의 양 문제 나왔습니다. 네, 나왔어요. 변경할 이스트의 양 곱하기 뭐예요? 변경할 발효 시간이죠, 그죠? 네. 요거는 뭐라고? 새로 나오는 거 있죠. 새로 사용할, 그죠? 기존 이스트의 양 곱하기 기존 이스트의 발효 시간. 저번에 이 문제 나왔죠, 그죠? 저번에 이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돼요? 요거 외우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얘네들은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죠? 얘가 많으면은 뒤에가 적으실 수도 있고, 그죠? 그죠? 앞뒤 여기 반비례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외우셔야 합니다. 변경할 리스트의 양 곱하기, 그죠? 변경할 발효 시간. 기존 리스트의 양 곱하기 기존의 발효 시간. 요거. 그죠? 그 숫자, 그러면은 요거 문제 나오면은 뭐 이 세 가지 숫자 뭐 2개 내주고 3개 내주고 하나 무진하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 구하라는 거. 그 요것만 외우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완전히 식 이런 거는 있잖아요. 다 외워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마찰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지금 있을 때 양에 관한 문제, 요거 외워야 됩니다.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네. 쉬었다가 해요. 계산 잘했어요. 어떻게